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판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이걸 하려다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좀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짧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주제들이죠.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지금 남북미가 평화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중국이 끼어들 틈이 있는가 혹은 육자회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문제부터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글로벌 엘리트 파시오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구소련과 중국 이쪽에 대항하면서 그러니까 소련을 붕괴시켰던 그 글로벌 네오콘 세력들과 그 이름도 찰난 거창한 사회주의 이 관계가 지금 역전된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중 플레이 양동 작전을 쓰면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보헤미안 클럽이라는 뭐 2,000명 거기에 소속이 되고 뭐 그다음에 정치 영역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그룹은 The Bilderberg 그룹이라는 단체요. 매년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를 놓고 어떻게 글로벌 엘리트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매년 의논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 일원화라고 하는 건 그 신자유주의의 기치를 내건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고 뭐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으로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조 속에서 거기에 봉사하는 세력이 중국입니다. 시진핑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시진핑과 거기에서 이제 어정쩡하게 간을 보면서 뭐 이 말 저 말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푸틴. 이런 쪽이 되는 거고 그것에 맞서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쪽이 참 재밌게도 현재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그렇게 진영이 완벽히 100% 반대쪽으로 바뀌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칭 진보를 포함해서 그 한반도를 올바로 지켜내고자 하는 그 애국 세력들이 단체로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양동작전, 속이기, 반만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운동권 세력, 구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대거 그 뉴라이트라는 그 거짓말쟁이들, 반만 거짓말하는 그쪽으로 포함되면서 그 조직을 꾸리고 선전전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 그 작전 세력이 돼버렸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빛 좋은 개살구 꼬라지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뭐 글로벌 엘리트에 봉사하는 그런 파쇼적인 정치 대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얘기를 실행하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패권주의처럼 보이지만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정치 정세 속에서 그 우위를 그러니까 내용적 실질적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주창하고 있는 정치 경제 노선이 전 세계 국민들을 위해서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 명목적, 실질적으로 어,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발이 큰 겁니다. 그러고 뭐 배포가 두둑하기 때문에 절대 밀리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했던 트럼프가 해결하는 과정과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기서의 공통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그 무역 분쟁까지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적당히 안 하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뭐 요 정도만 하면은 대충 되겠지라고 했을 때 그거 말고 더 계속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림자가 져서 근원적이고 원칙적인 진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여기까지 몰아붙인다는 거죠. 밀어붙인다는 거죠. 트럼프가. 거기에서 이제 시진핑이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는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거는 두 번째 만났을 때 김정은과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2시간 이상 개별 회담을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인가 그것에 기초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믿고 싶어 하는 이런 방송을 계속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도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뭐 연락사무소까지 확 다 제껴버리고 이랬던 그 4월달 그 시기에는 혹시 북한에도 글로벌 엘리트 세력이 대행 세력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방송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북한에서 계속 듣고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미국하고의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미국의 트럼프라는 매우 새로운 이단아 대통령의 정치 경제적인 본질을 보다 더 정확하게 근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요. 그건 뭐냐 하면 과거에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과 소련 특히 중국이라는 그 엄청난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제국주의 세력인 이쪽과의 관계에서 굴하지 않고 중국이 뭐 그러니까 백두산까지 장백산이라는 식으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팽창주의적으로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기에 굴하지 않으면서 그 등거리 외교,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전략 전술을 구사하면서 상당히 잘 버텨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 과거의 정치 외교 전략 전술을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혹은 뭐 아무튼 그 유사하게 그렇게 펼쳐낼 때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보다 더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핵을 애초에 핵을 왜 개발하기 시작했는가? 라는 것까지 뭐 더 파고 들어가면 참 깝깝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 시기가 펼쳐졌던 그 근원적인 이유까지 가면 진짜 북한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양다리 적인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게 미국의 트럼프에게 좀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이런 제스처는 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현재의 내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한반도의 평화 기조를 달성해 나가는 그 어려움을 풀고 달성해 나가는 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전면적이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은 아마 또 물을 먹겠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괜히 똥폰만 잡고 뭐 마치 뭐 북한하고 관계에서 무슨 내용적인 거를 뭐를 해갖고 뭐 트럼프한테 떵떵거리면서 그 현재의 무역 불평등 이거에서 중국이 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뭐 내밀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힐러리한테뿐만 아니라 그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던 뭐 조 바이든이 뭐 무슨 엄청나게 뭐 트럼프의 대항마로 내년 선거에서 부상하는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 웃기는 일입니다. 조 바이든한테도 중국의 돈이 그 패밀리로 들어가 있는 게 액수가 너무 크고요. 너무 심하게 크고 그리고 오바마 트럼프하고 그 오바마가 트럼프를 스파이 짓을 하면서 했던 거기에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스캔들로부터 지금 그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튼 핵심은 문제의 근원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정치 경제 지형에서 누가 글로벌 엘리트 파시오 세력을 대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고 북한이 좀 원칙과 아무리 강경파들을 설득해내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더라도 좀 원칙과 기본 방침을 정확하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갖추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기하시는 그 good enough deal 그것 속에서 좀 전향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내용이 없었던 건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다음에 떠있는 기사를 보다가 기가 차고 웃겨가지고는 진짜 개비스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에 그 작전 세력 댓글 달고 유튜브에서 저는 다른 건 안 보니까요. 뭐 페이북, 뭐 트위터 이런 걸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작전 세력에서 그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를 마구마구 하고 문재인을 그 홍석현의 앞잡이,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들의 앞잡이로 취직을 시키고 그 딥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그 매국 세력들, 미국의 글로벌 엘리트를 추정하는 우리나라 국내 매국 세력들의 그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게 완전 극에 달했을 때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때 비서실장은 임종석이었고 그게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일어난 것은 이해찬 당대표가 당선되고 난 직후 9, 10, 11, 12월 이때 완전 난리도 아니었죠. 그 셋이서 당정청 회의를 공식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리 공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동을 하면서 아주 그냥 나라를 정말 북새통의 쓰레기통으로 뒤집어 엎고 천지지랄을 했을 그때요. 그때 현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그 비리로 뻐그러질 거다, 그 망할 거다 이런 댓글들이 마구마구 팽배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방송을 만들어 놨었기에 망정이지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12월 달에 농어촌 공사 사장이 급작스럽게 물러났다고. 그게 아주 조그만 군소 언론에서 아주 작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싸고 뭔가 냄새가 엄청 나는데 이것과 관계된 여권의 그 비리를 저지르는 그 주범이 이낙연이냐 누구냐 임종석은 서울시와 관계해서 그 태양광 패널들 이것과 해서 좀 주접스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만금 여기와 여기 관계가 있는 농어촌 공사 사장이 갑자기 허업직업 사표를 내버린 게 이유가 뭘까? 그 비리가 이낙연과 연루돼 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 농어촌 공사 사장이 그 전격적으로 퇴임했던 그 시점이 제 기억에 2018년 12월입니다. 2018년 12월이고 그때 우리 대통령님은 길게 이제 그
해외 순방 중이었고요. 그 퇴임한 시점이. 그리고 그때 비서실장은 임종석이었습니다. 그 지금 노영민 실장이 아니라요. 근데 이 태양광 문제를 KBS에서 뭐 제보를 받고 어쩌고 추적 60분에서 그렇게 하길래 어떤 각도에서 터트릴래나 이러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막상 추적 60분에서는 그 개별 그 사기꾼들이요. 그 가짜로 모집하고 이런 개인들 문제들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밖에 없나 내용이? 이랬더니 저는 그 뭐 창인지 뭔지 그 프로를 거의 안 보는데요. 거기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태양광 문제를 그 이 농어촌 공사 사장 그 작년 12월에 퇴직한 그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여기서 뭐 그 규제가 없어지고 뭐 규제가 뭐 없어졌고 어쩌고 그런 게 문재인 대통령의 큐에 의해서 진행됐고 뭐 그러고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뭐 관계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딴 식으로 떠들었나 봅니다. 너무 웃긴 거는 그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KBS의 태도인데요. 매우 매우 그 시점이 그 이 사람 퇴임한 거 작년이라고요. 그때 임종석이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뭐 어떤 맥락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오는 겁니까? 그 뭐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봤는데요. 이건 무슨 뭐 황장수 씨하고 KBS는 수준이 똑같은 건가요? 같이 갈 건가요? 거짓말. 그 여기 이제 이렇게 화나가지고 KBS 노려보는 거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 써놓은 거 빠직 열받았다고 그 빠직 이렇게 만화에서 나오는 건데 아 그 저기 그 열받았을 때 하는 그 십자 그 뭐죠? 사인이 인제사 생각났네요. 그리고 죽었어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그 뭐죠? 김제동 오늘 밤 거기서 이준석 출연시키면서 흡수통일론 계속 진보인 척하면서 흡수통일론 떠들게 만들고 그딴 식으로 그러고 뭐 어떤 주제에서는 뭐 진실을 보도하는 척하면서 끼워 넣기로 이런 식으로 뭐 시사기획 창인이 또 무슨 뭐 다큐인지 뭔지에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재명 지사님 선고 있기 그 전주에 그 이제 그 뭐죠? 정신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인권을 막 엄청 옹호하는 척하면서 그 이재명 지사님이 어 에휴, 속상해. 그 강제 진단 하려고 하셨던 그거를 뭐 매우 그 음해하고 비난하는 방송 같은 이런 짤들을 찍어대는 KBS, 개비스. 여기는 진짜 거짓말 반만 하면서 이따위로 놀아나는 그리고 박원순을 요새 박원순이 너무 팍 사가버렸는데 띄우려고 하는 이 세력들 그러니까 그 간철수를 띄웠던 그 세력이요. 그야말로 홍석현의 앞잡이들인 그 작전 세력들하고 너무 똑같이 표시가 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본 기사에는 그 방송된 게 화요일이고 그 다음에 그 정정 보도를 해라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와 관계된 거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공식 요청을 했는데도 개비스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을 진짜 공영방송 아무튼 우리 대통령님 둘러싸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점을 속이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시점을 속여가면서 그따위로 보도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런 가짜 보수들하고 그 개비스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진짜로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뭐 저널리즘 제이 댓글에 뭐 저널리즘 제이에서 좋게 평가받은 거 다 깎아먹냐 KBS 니네 왜 그러냐 이렇게 댓글 써놓으신 분이 있던데 글쎄 저는 저널리즘 제이인가 그것도 안 봅니다. 뭐 지들끼리 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아무튼 여기는 정말 그 망하든지 뭐 아무래도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여기에 연루된 게 만약에 권력과 청와대와 관계된 권력과 이 태양광 비리 이거가 연관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아무래도 그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청와대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나와야 될 이름이 나와야 될 사람은 뭐 임종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서 각본을 쓰고 있는 거라면 이 프로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뭐 현직 노영민 비서실장이 아니라 쫓겨난 임종석이 등장해야 될 상황이었다. 시기상으로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들 아무튼 아휴. 제가 요즘 신난 거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속이 기분이 나빠져 버렸는데요. 지금 이 두 분 띠동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생년이 11년 차이인데 우리 대통령님이 음력으로 용띠시기 때문에 진짜 띠동갑이십니다. 드래곤 브라더스. 거의 완전히 컴비 플레이 같이 느껴지는 일들을 막 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역시 핀란드 포함해서 그 북유럽의 제조업을 창조경제와 4차 산업, 창조경제 이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말이. 아무튼 혁신산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내용들 속에서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노키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노키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중소벤처기업 창업 붐을 완전 대대적으로 일으켜가지고 더 부자가 된 나라잖아요. 그런 쪽을 쭉 순방을 하면서 뭐 질문왕, 맨 어딜 가나 너무너무 지금 두 분 진짜 너무너무 똑똑하십니다. 두 분 다요. 그렇게 하고 순방 마치고 오셔가지고 19일 날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어떻게 주도적으로 혁신적으로 능동적으로 다시 일으켜낼 것인가. 그래서 그 제조업과 관계된 부가가치율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셨죠. 6월 19일 날이요. 그 내용도 엄청납니다. 아무튼 엄청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거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 어프렌티스십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도제제도라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제제,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가 그 뭐 의사나 뭐 이런 그 뭐 미용이나 뭐 패션 이런 계통 쪽에서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제도가 옛날에 그 중세, 근세 때 발달한 도제 제도잖아요. 그 단어인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폴리텍이라는 전국적으로 망이 형성돼 있는 폴리텍 그 전문 대학인가요? 그 대학이 있잖아요. 전문 공업 기술 노동 그 기술 양성하는 학교요. 그래서 그 폴리텍 출신의 그 자동차 기술 이쪽 젊은이들을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광주에서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 그 광주형 그러니까 현대자동차하고 그거 펼치려다가 뭐 현대자동차 연봉 1억짜리 노동자들이 막 파업하고 쌩 난리치고 이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그 폴리텍과 그런 쪽을 더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시대에 새롭게 재편되고 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한 현재 상태에서 현재의 생산 수단이 요구하는 노동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계획도 다 세워놓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든든한 정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념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면서 뒷구멍으로 돈이나 빼돌리는, 그러고 더러운 돈이나 받아대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대통령들과는 진짜 질적으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슨 콤비 플레이 같기도 하고 뭐 콜라보레이션 같기도 한 이런 게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그러면 그 지난주에 하고 이번 주 하고 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경제 위원회 소속돼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본소득과 관계된 워크숍인가 뭐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 기조 발제자로 참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진짜 두 분 다 너무나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쓰는 단어는 달래도 진짜 내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러니까 그 적폐, 100년 묵은 적폐, 기득권 세력 이쪽 한테 이제 계속 드라이브를 거시면서 과거로 돌아가려면 나를 밟고 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촛불혁명 기간에 하셨던 그 기조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강고하게 딱 지키고 계신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시스템을 장기적인 발전 전망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내고 계신 거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 속에서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닥친 문제는 결국은 분배의 문제거든요. 분배의 균형과 그 이것이 이제 그 포용 성장, 이렇게 소득 수도 성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건강한 자본주의요. 북유럽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미국 정도의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자본주의, 그 천민 더러운 그 불법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더러운 그 근성에 이 쓰레기들을 다 몰아내고 합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일궈 나가기 위한 그 선봉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그 기본소득이요. 기본소득 정책 같은 것들을 막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분 공히 그러니까 노동의 질의 극단적인 양극화 그리고 백종원 같은 예를 들면은 백종원이 하고 있는 일이 무서운 게 프랜차이즈라는 근데 이 중저가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 중에서도요. 요식업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쪽을 뭐 몇 억을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하는 프랜차이즈 그 대기업들이 다 먹어버리면서 동시에 진행된 게 백종원이 하고 있는 건 중저가잖아요. 중저가로 거의 골목시장 수준급의 그 자영업자들까지도 털어먹는 대기업이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걸 즐겁게 거기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무서운 위치라고 저는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변화하는 그 유통 시스템 그러니까 유통 소비 시스템이요. 제조 생산이 아니라 서비스업 시스템에서의 그 재편 이런 거가 참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까지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정말로 박자가 두 분이 진짜 정말 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두 분만 일하시는 것처럼 거의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질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의 정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놓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방자치 속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정부 사이에서의 권한이 어떻게 더 지자체로 넘어와야 되고 이런 거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딱딱딱딱 내고 계시는 거죠. 그 오마이뉴스에서 엊그제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왜 분명히 청와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실현이 안 되고 있나 청와대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런 기조의 기사가 뜬 걸 보면서 이상하다 대통령님은 분명히 참석을
시키라고 참석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서울시장 혼자만 맨날 들어와가지고 뭐 서울시가 뭐 대한민국의 대표입니까? 그 분명히 그래서 경기도지사 또 그러니까 광역단체장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청와대 국무회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지? 청와대에서 이재명 견제 세력, 이재명 지사님 견제 세력, 뭐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잘 안 믿게 됐다. 처음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뭐 연락을 똑바로 안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도 걱정을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어제도 이제 노사관민 협의회, 그러니까 경기도 의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인데도 그 의장직을 맡아서 노동과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그리고 민간의 영역과 일반 민간 영역과 그리고 공공기업이 아니죠. 그 정부, 이렇게 노사관민 협의체에서의 협약식 같은 거를 주제를 하시면서 또 아까 진짜 엄청 빵빵빵빵 치고 나가시는 건데, 진짜 깝깝했던 거는 거기 한국노총에서는 참여를 했는데 정원이 25명인데 어제 17명인가 참석을 했는데 민노총이 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노총은 뭐 오지 말라고 한 건 아니겠죠. 민주노총에 30년 적폐가 쌓여가지고 지금 완전 그 극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1억, 연봉 1억의 그 노동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되고, 이념적으로는 아직도 지들이 무슨 엄청 진보인 것처럼 쇼를 하면서 맨날 파업에 뭐해. 인재서야 지네들이 맨날 내치고, 그니까 배격하고 키워주지도 않고 보살피지도 않던 뭐 비정규직이 어쩌니 저쩌니 인재 와서야 뭐 그런 것들을 들고, 그러니까 데모를 하다가 그것도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데모를 하고 뭐 문재인 정권이 적폐 정권이라고 선언하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고 반 문재인 정권 투쟁을 하겠다 막 이러더니 잘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도 도외시당하고 욕만 먹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또 이렇게 경기도 같이 큰 그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 노동의 중요성과 지금 노동이 너무나 위험한 위치에 처해 있는데요. 그 우리 지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 때문에 이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높은 질의, 뭐 이걸 질적으로 높다고 해야 되나요? 높은 질의 노동만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중간의 노동은 모든 기계들이 대신하고 나면 기계들이 할 수 없는 매우 힘든 노동만이 노동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노동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죠. 노동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이 양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그 기계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노동을 하는 이 분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대접받기 위한, 정당하게 인식되기 위한 이쪽을 엄청나게 그 진짜 온 힘을 다 쏟아서 이쪽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이런 아젠다를 갖고 계시는 분이 주최하는 그 노사관민 협의체 이런데도 이제 민노총은 참석도 안 합니다. 뭐 백제랍니까? 아니면 뭐 내부 폭발 멘붕인가요?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국노총이 옛날에는 어용 소리 들었었는데 이제 한국노총이 이런 그 대화와 타협과 협상 이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정말 이거는 천운이다. 천운이다. 이 두 분을 우리가 이렇게 두 분 다 바탕이
굉장히 동양적이고 한국적이고 엄청나게 유교적이시잖아요. 공자맹자. 그게 공자맹자 사상이 이데올로기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왜? 전체 국민들을 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사는 원칙과 도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데올로기, 이념이 아니죠. 그야말로 철학이죠. 홍익인간, 제세이화, 인내천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리고 도가도 비상도라고 되는 그 도를 이룩하지 못할 때는 덕이라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 영역 속에서 덕을 실현하는 정치, 이거를 해 나가시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의 정치 리더로 갖게 됐다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이것이 한반도 지형에서 이것이 살아나고 꽃필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로서, 더군다나 미국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것도 진짜 천재일호, 그야말로 천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식의 호재인데, 여기서 트럼프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북한의 원칙과 시각이 보다 정확하게 드러나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음모를 파헤치는 쪽에서는, 외국에서 그러니까 북한에도 어떤 사인 같은 것들, 이런 거를 근거로 삼으면서 북한의 글로벌 엘리트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와 또 북한 국민들,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선명하고 원칙적인 입장들을 분명히 하고, 옛날같이 뭐 등거리 외교, 양다리 걸치기 이런 거에 답습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를 더 선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북한 말 나온 김에 트럼프 상황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또 어디서는 또 갑자기 팍스가 변절해서 팍스가 변절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런 황당한 얘기도 또 하던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옛날에 2017년 취임 직후에 2, 3, 4, 그러니까 3개월 넘게 그 가짜뉴스 했던 거에서 CNN, 뉴욕타임스, 그리고 MSNBC 같은 NBC, ABC 이런 계열들은 보통 93%가 트럼프 관련 거짓말 섞인 부정 보도가 93%였는데, 그때 이미 팍스는 긍정 보도가 51%, 부정 보도가 49%였거든요. 그때 이미 아버지 팍스 멀독 말고 멀독 브라더스라는 민주당에 꽂힌 인간들이 회사를 이어받아서 지네가 경영을 하고 싶어 하면서, 막 지금 션 해너디 이런 사람들도 그때 이미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 그러니까 시청자들 저항에 부딪혀서 안 쫓겨났는데, 어쨌든 지금도 팍스가 반은 거짓말하고 반은 진실을 말하는 이런 거는 똑같은데요. 팍스와 우리나라 개비스의 차이는 뭐냐 하면, 팍스는 진짜를 얘기하는 앵커들이 선명합니다. 한 4, 5명이 진짜를 얘기하는 앵커들이 선명하게 4, 5명이 있고, 나머지가 뭐 거짓말하고 정말하고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앵커들을 국민들이 못 쫓아내게, 회사가 쫓아내지 못하게 딱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론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쫓아내지도 못하는데, 개비스는 뭐 뉴스니 뭐니, 그리고 팍스는 뉴스에서는 스트레이트 보도만 하고 뉴스 평론을 하지 않고 사실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개비스 같은 이 걸레딱지 같은 우리나라 언론들은 누가 진짜를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말하는지 국민들이 분간도 할 수 없게 완전 더럽게 추하게 섞어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놀고 있는데요. 정신 안 차리면, 아무리 케이블 채널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들에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많이 보고 계셔서 시청률이 지금 현재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이보십시오. 개비스 당신들 연봉 1억짜리 연봉 그거
날아간다고. 일자리 없어진다고. 정신들 차리셔. 자,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이재명 지사님 이 두 분의 그야말로 승천하실 그러니까 그 잠용이 아니라 진짜 용이죠. 이 두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권리당원의 숫자를 높이고요. 일반 당원 말고 평당원 말고 권리당원 문재인 이재명 표 권리당원을 300만 쟁취합시다. 그리고 2만 명 대의원을 획득하고요. 우리 국민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깁니다. 여기에 줄타기를 하면서 진실을 지키는 언론인들과 그리고 줄타기고 자시고 다 필요 없이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들이 우리를 와 같은 대열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권리당원 대의원 되는 저기 하고요. 방송하고 그 다음에 1인 시위에 이재명 지키기 1인 시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많다고 하시는데 1인 시위를 하시면서 뭐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이 문재인 김경수다 있다고 소리를 하면 엄청난 공격에 비난을 받을 테니까 설마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김진표와 전해철 특히 전해철 그 쓰레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깔면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을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하시는 것 적극 찬성하고 그것과 관계된 적폐청산님의 그 영상도 다시 날라다 드리겠습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드래곤 브라더스 파이팅입니다. 하하하. 우리의 용들, 용상을 입을 수 있는 우리들의 정치 리더들이십니다.